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민년 새해 초 줄줄이 나온 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뭐 단독보다 하루에 뭐 한 10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입 오피셜 나오고 뭐 작별 오피셜 지금 난무하는데 와, 확실히 진짜 겨울이고 새 시즌이 왔구나라는 그걸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어요. 네. 예.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굴지가 핵심만을 몰라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그로닝 영입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정보 입수하고 왕 기자한테 야, 네, 수원 용병 누군지 알았어 이러고 멤버십 영상 준비 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6시 7시쯤에 보도자료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 뭐야 막 이러고 있어 저희끼리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구단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시간에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비보르 그러니까 그 그로닝의 원소속 팀과 상의 결과 그 그로닝이 워낙 그쪽 구단에서 좀 인기가 있는 선수라고 해서 굿바이 영상도 내고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하다가 시간대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원이 어쨌든 그 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라는 건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겨울 외국인 선수 공에 상당히 들이고 있는데 불투이스 데려왔죠 지금. 사리치도 데려왔는데 마지막 방점을 찍을 공격수를 찾았고 그로닝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수원이 기대치가 얼마나 크냐? 이정료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로닝은 작년부터 이제 한국 쪽에 프로필이 넘어온 상황이었는데 작년 2부 리그에서 득점을 할 정도로 기세가 좋았거든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프로팀이 뚝배기 유형의 공격수를 찾고 있잖아요. 네. 힘 좋고 득점력 갖춘 선수. 그래서 이제 구단들이 관심을 가진 팀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 1부에 간 뒤로도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할 정도로 잘했거든요. 6골인가 아마 넣었던 네. 것 같습니다. 수원이 올겨울 스카우트를 유럽에 파견했는데 그 중에 임무 중에 하나 이 그로닝 선수를 한번 관찰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관찰했고 그러면서 낙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량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젊은 선수라는 점에서 수원은 자기들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한 대로 이정료까지 지불했고 금액도 나쁘지 않았나 봐요. 비보르가 이 좋은 재정적 거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관심을 보인 선수인 만큼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6일에 입국한다고 하는데 자가격리 후에 바로 제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강상호 이야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커뮤가 뜨겁더라고요. 저희도 부랴부랴 멤버십 영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버전을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포항 강상호가 전북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강상호에 대한 전북의 관심은 뭐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는 없을 텐데 작년에 영입 시도가 무의에 그친 적이 있지만 그때 서로 맞춰봤던 조건, 여기서 조건은 아마 이종료겠죠? 그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협상 테이블 한켠에 강상우 건이 항상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이 계약기간 1년 남은 강상우 이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받길 원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걸 지불할 사실상의 유일한 구단이 전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네. 결국은 전북이 버튼을 누른 셈인데요. 정확히 그 버튼을 언제 누르냐의 문제였고 그걸 1월 초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거의 보도 시점에 결정을 내린 거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보도가 굉장히 정확한 보도였습니다. 네. 이미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본 터라 순조롭게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개인 협상입니다. 최근 전북의 협상 기조가 무리한 연봉 지출보다는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지만 이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게 강상호 선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리면서 의외로 이거 개인 협상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라고 제보해 주신 에이전트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선수가 전북행을 원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양쪽 풀백과 윙어가 다 되잖아요, 강상우가. 영입되면 전북은 측면 뎁스가 확실하게 깊어지게 되고 김진수가 여름에 원소속 팀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이유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송민규와는 반년 만에 봉동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예, 네. 이거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고요. 둘이 워낙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포항에서 또 워낙 좋았잖아요. 네, 아직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강상호 보도로 전북이 신호탄을 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 보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홍철 선수도 이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대구 네. 유니폼을 입었죠. 기성용이 댓글에 덜 푸른 피라고 썼던데 아마 뭐 하늘색 계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수원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지 1년 반 만에 변화를 줬습니다. 울산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홍철은 뛰기를 원했습니다. 대구는 믿을만한 측면 수비수 영입을 원했습니다. 3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이적이었습니다. 대구가 뭐 울산이 수원에 지불한 정도의 이적료까지 지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현역 국대만큼 적지 않은 어떤 이적료 연봉 합치면 큰 금액이 좀 나간 그런 딜이었고요. 그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홍철은
크로스가 국내 원탑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철의 크로스의 특징이 뭐냐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찍는 크로스라고 찍어. 하는데 김신욱 선수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선수 두 명이 이용과 홍철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띠디디디디디 딱 정확하게. 그렇죠. 예. 여기 대구에는 에드가 있고 정태욱 있습니다. 이 둘의 뚝배기에 김진혁도 있죠. 김진혁도 있습니다. 네. 김진혁이 조금 더 헤딩 기술이 좋네요. 콤비네이션 기대가 되고요. K리그에서만 300경기 이상 뛴 경험은 우승에 도전하는 대구의 분명한 힘이 되질 것 같습니다. 홍철의 대구 이적으로 대구 울산전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는 또 다른 취약 포지션으로 여겨지는 골키퍼 보강에도 열을 올렸고 그 결과 제주에서 뛴 오승훈 영입에도 임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오승훈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울산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재밌네. 그때 오승훈이 2019년 여름에 김승규가 울산에 오면서 연세 이동 격으로 제주에 갔었는데 이번엔 제주가 대전과의 마트레이드로 그러네. 김동준을 영입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6년 정도의 사이에 한 5번째 팀으로 대구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승훈도 정상급 골키퍼이기 때문에 대구는 지금 홍철의 오승훈의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영입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또 추가로 이태희 영입도 임박했거든요. 네. 7일에 메디컬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장성원 선수가 오른쪽 왼쪽이지 오른쪽이 아무튼 어깨 부상 어깨. 회복이 늦어지면서 오른쪽 측면 보강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태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성남이 선수단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른쪽 이시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희에게 새로운 팀을 찾으라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고 당초 가장 적극적인 팀은 전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희 선수가 입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고 대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조광래 대표가 이태희 기량 왜냐면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특별한 매물도 없었고 내부에서 이태희가 2020년에 보였던 플레이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조광래 대표를 설득시키면서 그런 당시의 모습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상기 선수는 광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드필더 박한빈과 함께 광주로 이적을 합니다. 홍철이 대구 오피셜 띄운 다음 날이죠. 울산이 측면 수비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재영입. 오인표 선수인데요. 현대고 나온 찐 뉴스입니다. 성골이네요. 네, 울산도 오피셜 영상을 아예 현대고에서 찍었습니다. 교실 그 칠판 배경으로 찍을 정도로 우리 뉴스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1997년생으로 이동경과 함께 현대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2015년 팀이 3관왕을 차지할 때 에이스이자 주전 측면 미드필더였습니다. 광양제철고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0대3을 4대3으로 뒤집은 경기는 오인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영웅담 경기고요. 졸업 후에 성균관대로 진학을 했는데 2018 시즌을 앞두고 프로로 콜업이 됩니다. 그때같이 콜업이 된 선수가 동갑내기 절친이죠. 이동경이 있고 이상민, 오세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팀에 머물지 않고 구단이 그때 해외 진출 적극적으로 장려했잖아요. 그때 홍영석과 함께 오스트리아 클럽이죠. 린츠로 임대를 떠났고 2019년 여름에 완전 이적하면서 3년여간 유럽 무대를 경험합니다. 이 유럽 무대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원래는 약간 왼쪽에 치우친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미드필더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병행을 합니다. 울산 구단도 소개를 할 때 오른쪽 측면 수비수 RB라고 좀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올 시즌을 라이트백은 김태환 오인표로 가겠다는 거고 왼쪽은 홍철이 빠진 만큼 서령호 이명재 듀오로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스 출신이죠. 또 다른 센터백 김현우도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임대죠. 네, 1년 임대로. 확실히 뭐 국대급 선수는 국대급 선수들을 놔두고 유스 출신들과의 적절한 조화를 좀 이루는 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들여 키운 유스를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는 구단은 리그 차원에서도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인천 이용재 선수를 품었습니다. 제가 단독을 했는데 자가격리 마치면 바로 사인하고요. 인천이 당초에는 김현 선수 잡을 생각이었는데 김현이 새로운 도전을 이유로 수원FC행을 택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 새로운 선수 찾았는데 여러 선수들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가 멤버십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주영 선수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용재를 낙점을 했었습니다. 사실 올겨울 이용재가 K리그행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프로필을 좀 많이 좀 많은 구단들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팀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어쨌든 대표 경력도 있고 네.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요. 수원FC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인천이 막판 적극적인 협상을 하면서 이용재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용재 워낙 많이 뛰고 연계도 좋고 움직임 좋고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조성원 감독과 좋은 케미 보일 것 같고요. 인천이 이제 4개바가 떠난 자리에 당초만 하더라도 도움에 능한
제가 알기로는 측면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 독일에서 뛰던 브라질 선수 영입을 거의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용재가 사실 결정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약간 때문에 그랬죠.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를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와 대전 2대3 트레이드 마무리됐죠.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였는데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전에서 이지솔, 김동준이 떠나서 제주로 갔고요. 제주에서는 권한진, 이창근의 당초 진성욱에서 김영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양팀 모두 고액 연봉자를 좀 정리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다가 여기에 제주는 확실한 넘버원과 장신 수비수를 원했고 대전은 경험을 원하면서 이루어진 딜이었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동의를 했는데 진성욱이 다소 난색을 표하면서 꼬였고 여기에 제주가 이창민이 지금 1년 더 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최영준, 윤빛가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입지가 애매해진 김영욱이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욱은 작년부터 대전이 원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딜을 거의 다 마무리한 걸로 들었고요. 제주는 물샐 틈 없는 라인업을 구축하는 성공했고 대전 오래전부터 원한 권한진, 김영욱을 더하고 김동준 못지않은 이창근으로 골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거든요. 대전은 추가로 오늘 발표가 났죠. 올림픽 대표 출신의 김재우 사실 대구에서 이제 센터백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선수가 좀 부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 그래도 이정료를 좀 벌 수 있는 김재우로 돌리자 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지금 센터백이 워낙 귀하잖아요. 네. 대전이 그 원하는 이정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까지 강화하면서 대전은 내년 시즌 굉장히 좋은 전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광주 골키퍼입니다. 지난해 2부로 강등됐잖아요. 근데 이 팀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골키퍼가 둘이 있었습니다. 윤보상과 윤평국. 시즌 초 윤보상이 잘했고 중반 이후부터는 윤평국이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팀이 강등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잡기는 어렵겠다 싶었는데 둘 다 떠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 저희가 서로전과 라이브 합방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윤평국은 포항의 이준 플러스 하승훈 트레이드로 포항으로 가고요. 윤보상은 김경민 플러스 이건희와의 트레이드로 서울 이랜드로 향합니다. 두 트레이드 건이 모두 성사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포항은 이를 통해서 강현무의 부상 리스크 그리고 또 군입대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이랜드는 경험 많은 선수의 가세로 승격 도전에 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광주 팬들이 조금 멘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키퍼 2명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골키퍼 2명 나가고 이한도까지 떠난 상황이라 또 알렉스까지 떠났죠. 그러면서 수비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평가가 김경민, 이준 모두 좀 괜찮은 골키퍼라는 좀 평가를 받은 만큼 뭐 여기에 좀 기대를 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소식 뒷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계 시즌 시작되거든요. 저희도 움직입니다. 영상에 담아오도록 할 잘 거고요. 찍어야 되는데. 네. 이적 시장 막바지로 향하는 만큼 저희가 지난 시즌에 해서 큰 호평을 받았었죠. 감독님들이 굉장히 다른 팀을 정리하는데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던 네. 각 팀 스쿼드 분석도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